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소셜미디어에요. 국민의힘은 강제 해산당할 바에는 차라리 자발적 해산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정당 해산이 불가피하다. 못을 박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정당 해산은 무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한동훈 당시 대표가 18명을 이끌고 그 해제 결의안의 통과에 참여했잖아요. 예. 다만 그 뒤부터 그 한동훈 노선과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몰아낸 세력이 지금 당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극우 세력과 음모론 세력과 결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도 그런 어떤 극우적, 컬트적 그런 걸 가지고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법리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몽땅 다 불참한 게 아니고 그래도 18명의 어떤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살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당 해산이나 이런 거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으로 맡기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이야기도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으니까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수 정당의 상황으로는 지방선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영혼이 망가진 조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팔다리가 뭐 부러진다 하면 그걸 치료할 수 있고 정신이 망가져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면은 구제불능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영혼이 망가졌다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아직도 같이 있잖아요. 더 가공할 게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다섯 의원 한 사람들이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국회로 모셔와가지고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참 고맙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면은 영혼이 망가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윤석열과 하나로 뭉쳐서 싸운다? 그럼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하나로 뭉쳐서 싸운다? 그 싸우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과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헌법과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스탠스로는 내년 선거 어렵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 살펴볼게요. 엊그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일부 의원들이 뭐 꺼져라, 웃지 마 이렇게 약간 험담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민주당도 과거에 했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복수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것은 보수 정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로 나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래로 가는 어떤 비전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 보수나 중도를 향한 몸짓은 아니라고 봐요. 자기들 지지 세력 있잖아요. 극우 세력이지. 음모론 세력을 위한 그런 행동 아니었나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확장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같은 장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은 마스크를 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가가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악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 대처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긴민하게 하는 분이고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진 거죠. 게임에 비교한다면. 그날 국회 현관 바로 앞에 그 계단 앞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다. 아니 소리 지르는 사람하고 웃는 사람하고 대결하면은 웃는 사람이 이기지 소리 지르는 사람이. 그리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모는데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로 모는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옹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몬다는 건 논리 모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장면, 오늘 장면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찾아간 목적은 뭐 광주의 민심을 듣겠다 뭐 등등인데 이렇게 항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건 국민의힘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계산이 있겠죠. 저렇게 하면은 자기들 지지 기반인 극우 세력이 뭉칠 거다 하는 그걸 노린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거기가 아주 엄숙한 자리 아닙니까?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자리에서는 소란이 있어서는 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상가나 이런 데 가서 소란 안 부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감이 이제 막바지인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여야 의원 간의 뭐 비속어는 물론이고 오늘 배치기 몸싸움까지 있었고요. 뭐 역대 최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장면이긴 한데요. 법사위 국감 장면 하나만 시청자들과 보고 이야기 더 여쭙겠습니다. 시라니. 서팔계라는 멸칭을 썼습니다. 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예, 꾀꾀기, 서팔계, 말하는 뭐 싸가지 이거 법사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국회의원의 이런 언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비속어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방송도 예. 여기에 원칙을 하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사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따르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보고 상욕하는 사람이 안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이 아무리 국회의 활동이라도 저런 비속어가 나올 때는 뭐 자막을 이상하게 처리하든지 해가지고 안 보이도록 하든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건 국민 교양의 문제 아닙니까? 다만 이번 최근 한 20, 30년 동안 교양의 붕괴 현상을 저는 봅니다. 교양의 특히 붕괴. 정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기사, 그다음에 회의록 이런 걸 읽어보고 예. 요사이 회의록 읽어보면은 야, 이 한 세대 동안 이렇게 교양이 무너졌느냐 할 겁니다. 그 교양이 무너진 것은 한국어가 무너진 거라는 뜻입니다. 한국어가 지금 문해력이나 어휘력 이런 문제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써야 됩니다. 한자를 안 써버리니까 정확한 어휘력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은 교양의 바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양어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한자 교육을 부활시켜가지고 한자 한글 혼용이라는 한국어의 정상적 표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지난 시간에도 한자 교육 강조해 주셨고 오랫동안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의무입니다. 예. 기성세대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정감사라는 게요. 정부의 어떤 실책을 지적하면서 야당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 이렇게 몸싸움, 언쟁만 드러나고 뭐 하나 정부가 뭐 이거 실수했다라고 매몰차게 따갑게 충고하는 그런 장면이 별로 돋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보 부족이죠. 정보 부족이다. 예. 보통 이 정도부터는 정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특히 정부 쪽에서 예. 정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야당이 드라마틱하게 폭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만큼 무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무능해가지고 그런 폭로성 정보를 수집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그러니까 지금 한국 보수 세력은 과거에 뭐 독재를 한다, 뭐 한다, 뭐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무능하다는 욕을 먹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보수가 이 위대한 문명 건설을 한 주체 세력인데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 때문에 보수가 무능 집단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이것은 보수가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보다 더 큰 욕입니다. 무능하면 안 되죠. 무능하면은. 예. 아니 얼마나 유능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을 맞이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같이 결탁하고 예. 그다음에 보수 세력이 같이 뒤엉켜 가지고 보수 세력은 무능하다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경주 에이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성과라고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뭐 다른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예. 제가 다른 분들이 지적 안 한 걸 하면은 네. 금관 세일즈를 잘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 같으면 뭐 도자기라든지 뭡니까 청자 이런 고려 청자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금관은 세계 사람들이 아주 놀랐을 겁니다. 아 한국에 왜 저런 금관이 있지? 아시아에는 없는 금관이에요. 이거는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인 신라를 만든 사람들이 북방 기만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금관은 힘이 있잖아요. 또 금관 선물이 아주
뭐 선물 의미에서도 그렇고 문화를 알리는 데도 그렇고 예. 아주 주요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질문 좀 드릴게요. 핵 추진 잠수함이 갑자기 좀 급물살을 예. 탔는데 이거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떻게 실현이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아니, 미국 대통령이 예.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이는데 여러 가지 난관은 있죠. 미국에서 건조해야 된다. 그렇죠. 또 미국의 에너지부가 사실은 이 원자력 관계를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국방부보다 그게 더 힘이 셉니다. 그쪽이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나 이걸 물꼬로 떴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는 시작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국내에서 건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그 부분도 아마 한미가 협상을 통해서 좀 관철을 시켜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